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얼마 남지 않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유권자를 향한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표심 공략이 뜨거운 요즘, 소속 정당과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들인데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의지를 들어보고 비례대표 선출제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정의당 오현숙 전북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세혁, 국민의힘 천서영 전주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선거운동 기간이어서 세 분 정말 바쁜 일정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먼저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시사토크 함께하게 된 소감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 후보님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전북 도비례 오현숙 후보입니다. 저희는 도지사 후보를 내지 않아서 14개 시군을 제가 돌면서 유권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마다 찾아가서 도민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전북 도민께 인사드리고 정의당을 알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김 후보님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후보 김세혁입니다. 그 토론회가 지금 처음 제가 하는 것이라 좀 엄청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시민분들을 뵙는 기회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의원들은 선거 기간에 토론회라는 것을 하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초의원 선거를 포함해서 지방선거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천 후보님 해주시죠.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JTB 방송으로 전주 시민에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굉장히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집권당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기초의원 비례 후보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전북 도민, 아니 우리 전주 시민의 유권자이신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전주 시민이 잘 살고 또 잘 사는 도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꼭 2번을 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의 권리가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각기 다른 정당에서 세 분이 나와주셔서 저도 옷 색깔, 펜 색깔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봤는데요. 세 분 모두 이력도 열정도 남다른 분들이어서 오늘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선 정당별 주요 공약과 함께 후보자 각각의 핵심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드려보려 합니다. 오 후보님, 먼저 전북 광역의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이것만은 꼭 해내겠다 하는 것들 있으십니까? 네, 이제 정의당의 공약으로서는 전북을 이제 공공성을 강화하고요. 일하는 사람 모두도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공약을 내었고요. 첫 번째 공약으로는 일하는 시민 모두에게 고용보험료 지원하는 조례를 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가 농도인 전북이라서 지금 현재 월 5만 원에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월 30만 원까지 농민들이 농사짓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의원 활동을 통해서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일하는 도민들과 힘들게 농사짓는 농민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사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 후보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제일주의 실현과 선도형 경제 구축, 상생하는 공정사회, 선진국가 기반이라는 4대 비전과 15개의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는 그린 뉴딜, 농생명, 탄소산업 사업 및 교통 인프라 구축, 그리고 새만금 개발 등의 전북 특화 공약 역시 제시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 조례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주시는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 조례로
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청년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그리고 비구직 청년에 대한 지원, 청년들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지원 등 더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주시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자리 잡고 살아가는 도시가 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예, 청년 정치 신인으로서의 포부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천 후보님은 어떤 공약과 계획 갖고 계신지요? 네, 첫 번째는 감시 기능의 상실로 바로잡고 싶습니다. 전북의 형실은 광역의원, 시의원, 우리 국민의힘이 한 명도 없습니다. 236명 있는데 236대 빵. 한 명도 없는 예.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혈세를 과연 누가 감시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꼭 2번이 필요합니다. 2번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쓰레기 대란 문제입니다.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 새롭게 건립해야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코로나 시대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저는 또 가정주부로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를 때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두 번째 있었겠고요. 또 셋째, 구도심의 활성화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적극적으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에서는 신속 통합 재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시민이 원하는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안방지 종합운동장 개발 사업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또 사장을 위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시민의 소리가 사장되지 않도록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는 꼭 2번이 필요합니다.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현안들을 좀 아울러 주셨던 것 같은데요. 세 분이 이제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이시잖아요. 이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또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그동안 지방의회가 이러한 역할 잘 해왔다고 보시는지, 또 세 분은 앞으로 이제 당선이 된다면 어떤 의지를 갖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일을 해 나가고 싶으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후보님부터 해주시죠. 네. 아까 236대 빵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독점 체제에 대한 비판이 조금 나온다고 하면 정당에 대한 반대가 행정부의 견제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것, 그런 본질적인 업무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소속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의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아닙니다.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지고 때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7회 민선 임기 동안 지방의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저 역시 더 수준 높은 의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긴급한 의제인 지방 소멸 대책,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의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책들을 제안하여 행정의 방향을 바로잡고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구현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둘 것입니다. 예, 천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앞서 말했듯이 230명 중에 국민의힘 광역의원 또 기초의원 한 명이 없는 일방 통행인 곳으로 감시는 전문하고 도덕적 해이 또한 부패 그렇게 시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주 시민이 국민의힘 2번을 지지하여 제가 의원이 된다면 시민의 소리를 대신하여 소리를 낼 것이며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꼼꼼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전주시가 전주 시민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집권당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예. 오 후보님께도 듣겠습니다. 어떤 의지를 갖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실지 또 지방의회 이제껏 어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까지 민주당이 지금 집권을 계속 30년 동안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06년에서 14년까지 8년 동안 전주시 의원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본 그 의회 의원들은 절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과도 형님 동생하고 지낼 정도로 그냥 아까 동네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은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일당 독주의 문제이고 같은 당 의원이 의회와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후보님께서 그렇게 사전의 의미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들어가셔도 진짜 같은 당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해 나갈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견제와 감시의 의무이고 저는 8년 동안의 그런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원칙적이고 소신 있게 해왔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의당 의원으로 도의원이 된다면 그 8년 동안 축적된 그런 검증된 실력으로 제대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예, 감시와 견제를 위한 다양성 얘기를 해주셨고요. 세 분이 조금씩 다른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우리 도와 또 시를 향한 마음만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포부를 밝혀주신 만큼 이 도민, 시민분들께서 또 한 번의 기대를 갖고 투표장으로 향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간 지방의회 의원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에 휘말리면서 도민들의 불신과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각 정당이 이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라는 얘기까지 들려오는데요. 지방의원 비리 차단을 위해서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세 분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천 후보님 해주시죠. 네. 이해 충돌 방지와 이권 개입이 문제입니다. 견제 세력이 없이 일당 독주의 폐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매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인물은 썩습니다. 더 신선한 공기가 공급돼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당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의원이 되면은 이런 이권 개입이나 그런 문제를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도덕성 검증에 그래서 저희가 기초 시험이라고 PPAT라고 그런 시험 문제도 해서 자격 검증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문제부터 도덕성 문제를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이렇게 도입해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 후보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지방 정치인의 이 비리나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 임기 때는 구속된 의원에까지 이렇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이게 상시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도 몇 달이 걸렸고 그 문제 있는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하려고 해도 의원들이 같은 당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렇게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면서 거의 그 동의안조차도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수당 의원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가 지금 힘이 미약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이 의원을 징계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제대로 징계를 하지 못하니까 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의원들이 의원을 징계하는 형식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의원을 징계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방 행동강령 조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준만큼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들의 비리를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제도적 측면의 문제 해결 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 후보님께도 듣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은 이번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탈 및 비리를 보여준 선출직을 공천에서 좀 배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의회는 국민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또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재직 중에 발생하는 범죄와 비리에 대한 대처도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 주민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 입각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 본질과
윤리의식에 대한 좀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물론 아직 끝은 아닙니다만 이 코로나 시국이 길었던 만큼 빠른 경제 회복과 더불어서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들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세 분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본인의 공약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먼저 김 후보님 해주시죠. 그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특수고용인, 관광업 종사자 등이 큰 피해를 많이 입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 차원에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 차원에서 보편적인 지원이나 핀셋형 지원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왔지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 이름부터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네, 그 사회적 관계망이 많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을 쓰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멀어지는 약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망을 다시 강화하는 데 좀 중점을 두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폐관으로 인해서 이용하지 못했던 공공의 공간들을 다시 살려내고 다시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공동체, 커뮤니티, 네트워크 등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지역사회 문제를 좀 함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은 전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의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와해된 사회적 관계들을 다시 촘촘히 짜겠다 이런 말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구체적인 공약들도 나중에 더 많이 있게 되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 후보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네. 전북이 이제 후보들이 많이 공약을 발표할 때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외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도 좋지만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전북 상용차 산업에 대해서 국가 기간 산업으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 상용차 대형 트럭에 대한 비율이 그 전북 경제를 움직이는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사양 산업이라고 망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전북이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이제 책임지는 그런 연구기관을 설립해서 이 산업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위해 힘쓰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한테 아까 고용보험 지원을 하는 것처럼 일하는 시민들 중에서도 고용보험을 지원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나 예. 특수고용직이나 그 분들에게 고용보험을 지원해서 일하는 사람 모두가 지원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상용차 산업과 더불어서 복지 혜택을 조금 더 늘리겠다 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천 후보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네. 도시 공간에서 어떻게 함께 공유하고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시는 역동적으로 경제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도심 활성화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공약 중에서 구도심 활성화, 또한 이번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속하게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동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알다시피 전주시는 대한방직과 종합운동장 개발 문제가 전주시 현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한 그로 인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네, 네.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지역도 선거를 앞두고 격전지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비례대표 후보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판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지만 실제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누군지 또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왜 선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인데요. JTB가 비례대표 후보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의원과 시의원은 2월 18일, 군의원은 3월 20일부터 신청받았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 등록만 가능하다 보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에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좀 비례대표라고 해도 그런 좀 충분히 저를 알릴 수 있는 이 비례대표가 왜 뽑혔는지를 좀 아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법정 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법정 토론회를 보장받지만 한 차례뿐이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아예 기회조차 없습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 역시 사용할 수 없다 보니 자신의 명함을 뿌리는 게 선거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명함 배포 정도만 할 수 있어서 14개 시군을 비례대표가 홍보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정당을 대표해서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 그리고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들의 공약을 얘기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이 심각하게 제약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다 많은 유권자와 후보들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들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역구 후보들처럼 비례대표 후보들도 다양한 선거운동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가 굉장히 적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비례대표 후보들의 어려움과 고충이 결국 유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세 분 가운데 먼저 오 후보님께서는 이번 선거가 일종의 복귀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의 시의원 경력이 있으시고 이번에 정의당 비례 1번으로 네, 또 이렇게 도의원에 도전하고 계신데 시민들이 많이 기억하고 알아봐 주시나요?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기까지 고민도 조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역 주민들 제가 이제 지역구로 있었던 그 전주에 있는 계신 주민들이 엄청 반가워하시고 예. 그때 이제 의정 활동을 했을 때 이제 도농 지역이라 시골 주민들을 거의 발로 뛰면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지금도 그러신데 오연숙만큼만 발로 뛰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데 그런 주민들이 저희 의정 활동을 경험하시고 많이 반가워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2010년 그때 이제 버스투쟁에 결합을 했었잖아요. 그 노동자들도 엄청 반가워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의당 의원으로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원칙 있고 소신 있게 의정 활동을 했다고 도민들이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선거를 이제 쉬는 기간에는 그 지역 농업 관련해서 소비자 단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정의당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검증된 실력 있게 정의당 활동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출마하게 됐는데요. 그런 지역 농업을 경험했던 그런 이력들이 농도인 전북에서 진짜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핵심을 짚으면서 전북 농정까지 챙길 수 있게 그런 활동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예, 어쩌면 정의당 위에 오현숙이 있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아니요, 하지만 이제는 또 다시 말씀입니다. 비례대표로 나오게 되셨죠. 여기서 조금 궁금해지는 게요. 정의당은 비례의원 순번을 어떻게 정했나요? 이번에? 뭐 다른 당 같은 경우에는 상무위원회나 이를테면 대의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의원을 선출을 한다면 예. 저희는 정의당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 가지고 선거 기간을 정하고 총투표를 통해 가지고 비례 순번을 정합니다. 예, 다른 당도 이쯤이면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정했나요? 저희는 그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서류와 심사 점수, 면접 점수 30점과 당내 투표 70점 이렇게 해서 만점으로 해서 순번을 정했고요. 또한 그 면접 시험이나 서류 시험 중에 PPAT라고 저희 기초 자격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번에. 이제 필기고사 같은 그럼요. 그런 의미였죠. 예. 30문제 문항으로 객관식으로 해서 했는데 기초는 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이용 같은 거는 70점. 네, 비공개로 됐는데 이제 시험에 합격돼서 저희가 있겠죠.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는 본인도 비공개입니다. 모르나요? 예. 예, 그래서 면접과 시험 점수 합산, 그 다음에 당내 당원 투표로 그게 가장 또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70%. 그래서 당원들에게 저의 자질과 당의 우리 얼굴이 되는 국민의힘으로 비례대표를 되겠다 해서 투표를 이렇게 당원 여러분들이 성원과 지지해 주셔서 이렇게 비례대표 1번을 받게 됐습니다. 예, 민주당도 물어보겠습니다. 네. 비례의원 순번 어떻게 정해졌는지요? 저희는 그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를 공모하게 되고요. 지역위원회 후보 공모가 마무리되면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대회를 열어서 각 후보들이 5분간 정견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무위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그 5분 정견 발표를 듣고 여성 한 표, 남성 한 표 이렇게 투표하게 되고요. 여성 1위가 1순위, 그다음에 남성 1위가 2순위 이렇게 배정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후보로는 1순위로 이렇게 지명이 되셔서 네네. 비례대표가 되신 거로군요. 그런데요, 이 김 후보님 그리고 천 후보님은 이번이 첫 선거 도전인 정치 신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김 후보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세 분 가운데 가장 젊으십니다. 처음에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어요?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했고요. 그리고 청년 활동가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뭐 그동안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정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지방선거 목표를 청년 30% 목표치를 두고 전라북도에 지금 31명의 청년 후보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하고 그 더 젊어지는 그 과정에 첫걸음을 같이 함께 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천 후보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여성경제인협회 전북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 여성 기업인으로서 많은 사회활동과 또한 여러 개 접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나라당 때부터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번 제7회 지방선거 때 삼천동으로 시의원을 출마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다른 당이었지만 그래서 그러고 난 후에 더 오히려 정당 생활을 하게 됐고 더 적극적이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치 신인이자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로서 어떻게 보면 좀 이중고를 겪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떤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지 또 유세를 직접 다니면서 느낀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 후보님 해주시죠. 네, 그 정치 신인이자 비례대표 후보로서 선거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면 그 이렇게 지금 기호 1번과 전주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이렇게 써 있는 조끼를 입고 다니는데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비례대표는 뭐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예.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그나마 저번 좀 총선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비례대표제가 이슈화되면서 비례대표를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생기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전주 시의원도 비례대표가 있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시민 한 분 한 분 더 찾아뵙고 이렇게 알리는 일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치 초년생이고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라는 점은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제가 청년이니까 청년의 체력으로
더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예. 저를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쩌면 이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비례 2순위가 좋을 수도 있고 든든할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는데 신인의 자세로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천 후보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계신지 또 애로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저 개인의 역량을 떠나서 비례대표라는 것은 정당 지지율을 해서 안 되고 되고 하는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일당 독주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균형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좀 위로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기간이 고작 13일밖에 없고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명함을 주는 거에 그치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구 또 나온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데 뭐 비례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가 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또한 그냥 제가 같이 유세 돕는 그런 수준으로밖에 생각 안 하시니까 정당 지지율 또 꼭 투표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저 이번에 대선을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께서 전주시는 15.5%의 지지율을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큰 지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대선을 이끌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이런 성원으로 제가 비례대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제가 많이 홍보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못 보는 게 있는데 이번에 6.1 지방선거에서 꼭 당선이 되면 빛을 보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정말 쉽지 않은 곳에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선거에 나와주신 만큼 또 역시나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비례대표 후보로서 열심히 자신을 알리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 비례대표 의원들은 무투표 당선도 많고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들에 비하면 무혈 입성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가운데 비례대표가 왜 중요한지 따라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먼저 오 후보님. 네. 비례대표는 이제 그 정당의 정책을 보고 정당을 선택해서 이제 의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역 의원들보다는 정당의 정책에 이렇게 부합하게 이제 의정 활동을 해야 돼서 비례대표 의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정당의 정책대로 올바로 해나가려는 그런 선택이어서 비례대표가 그런 점에서 중요할 것 같고 지역구 의원보다는 그 민원에서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인 정당의 정책에 따른 원칙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라서 시민 여러분들의 그런 명확한 이런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천 후보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저 자신보다 국민의힘 그 정당 지지 2번을 지지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국민의힘에 30% 정도 지지를 해주시면은 견제할 수도 있고 또한 예산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에서는 일당 종주이기 때문에 비례제도에 다른 정당도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의회의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인원수가 그 의원 수가 50%가 넘으면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한 당에 너무 다 의석을 준다는 것은 조금 견제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권자께서는 정당 지지, 국민의힘의 2번을 꼭 선택해 주셔서 천서영이 전주시 의회에 그 매기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서 꼭 국민의힘 정당 지지 2번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 후보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네. 비례대표 선거 또한 시민 여러분의 지방의회 대리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소수 정당에 투표하신 그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의견 또한 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가 비례대표제입니다. 어떤 정당에 어떤 인물이 추천되어 있는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지방의회에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더 잘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어떤 정당에 투표해야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지방의회에 반영될 수 있을지를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후보자 공개사항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살펴보신 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실 세 분도 유권자일 때는 미처 몰랐지만 후보자가 되어서야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 비례대표제 가장 큰 문제, 한계 어떤 것들 있을까요? 천 후보님. 네, 아직까지 색깔론적인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너무 편향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의회 5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출도 다 되고 비례도 다 되고 이것이 민주주의는 아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이며 또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유권자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 시민이 이것을 생각하고 현명하게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 후보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네,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지역구가 또 없기 때문에 유권자와 스킨십이 좀 적습니다. 제가 유권자 시절에 이렇게 지금 출마를 했지만 유권자 시절에 저도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있는 건 알았는데 비례대표제가 있고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 건 알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이름조차도 잘 몰랐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공보물이 집에 오기도 했는데 잘 들여다보지 않은 것도 지금 현실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오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거를 지금 제8회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투표를 해왔어요. 근데 여전히 물어보세요. 7표야? 뭐 무슨 이렇게 투표 누굴 뽑는 건지. 누굴 뽑는 예. 건지 비례대표가 뭔 건지 7표나 돼. 그러니까 저번 4년 전에도 그렇게 찍으셨을 건데 다시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정치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선거를 나선 후보들도 아까 우리했잖아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그런 정보를 보라는데 어떤 유권자가 선관위 그 홈페이지까지 가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정치를 쉽게 접근해야 되는데 양당 정치에 이렇게 너무 이게 첨예하게 이렇게 권력을 잡으려는 그런 다툼만 있었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좀 쉽게 정치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든 거다. 그래서 양당 구조의 정치가 그 양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모든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가 뭐야를 묻는 이 제도 자체를 바꿔가지고 국민들 전체가 이 선거가 정말 우리 삶에 녹아들어가지고 비례대표도 이해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런 게 경험이 되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정말 이 어려운 정치를 바꿔야 한다. 정말 정치 참여 경로가 좀 쉬워져야 하고 유권자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세 분은 정당 득표율이 곧 의원 생활을 가름하는 만큼 이 정당 내 입지도 중요할 것이고 국민들의 지지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금껏 문제와 한계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개선책들 필요할까요? 먼저 김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김 후보님부터 듣겠습니다.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비례대표 후보들이 좀 더 다양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뭐 벽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당에서 추천한 인물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알려서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높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천 후보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2021년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됐습니다. 정당에서 못하는 그 시민들의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으로서 그 거버넌스 구축으로 시민의 소리가 더욱 중요하게 작동될 것입니다. 시민운동으로 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민운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당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 후보님께서는 선거운동을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 천 후보님께서는 시민운동이 좀 더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 후보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분 의견들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선거법 자체를 개정해야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앙당의 건의뿐만 아니라 이 지역 그 시민의 요구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정당법을 좀 바꿔가지고 비례의원들도 자연스럽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선거법 자체를 고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문제 그리고 갖고 계신 개선책들을 당에 좀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건의를 해서 제도를 좀 개선할 뜻도 갖고 있으신지 이제 네, 의논이 이제 뭐 된다면요. 정의당은 정치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생각을 하는데 예. 양당이 권력을 이제 서로 가지려고 정치 개혁은 뒤로 미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개혁이 없기 때문에 이 국민의 정치 의식은 높지만 정치인들의 수준이 아주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처럼 20대 총리, 뭐 40대 대통령 그렇게 나오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하고 직업 정치인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후보자들도 이렇게 어려운 정치법을 그냥 개정하지 않는데 국민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정당들이 이제는 진짜 국민들이 다 정치의 중요성을 아니까 실제적으로 정치를 다 참여할수록 그런 모든 걸 많은 걸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거대 양당 속에서 이 제3의 파티, 제3의 정당인 정의당이 또 역할을 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네네.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후보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 후보님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례대표 또한 그 시민들의 권리를 대행하는 대리자입니다. 이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대표성을 좀 부여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후보 또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내용과 또는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당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 후보님께서도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예, 저는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서 중앙당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그 창구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한 탄탄한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례대표 의원도 사실 지역구 의원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감으로 이 지방의회를 이끌어 나가고 의정 활동을 해 나가게 되지만, 또 아무래도 당에서 순번을 정해서 자격을 준 만큼 당의 눈치도 조금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 후보님? 원래는 이제 비례대표가 그 정당의 정책에 따라서 제일로 잘 수행을 할 그렇죠, 그런 후보들을 사실은. 뽑는 거잖아요. 예. 당의 눈치를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당의 정책에 맞게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는데요. 지금은 당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 정당의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다음에 공천을 받기 위한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당에 제가 그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고 후보가 1번이 됐다는 것은 당에서 인정을 하고 그만큼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그 당과 협력해서 제가 그 당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자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당에서 저를 믿고 함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 후보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오연석 후보님 이야기에 조금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원래는 정당의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비례대표로서 당의 정책과 당의 방향성을 같이 할 수는 있지만 눈치를 보거나 또는 다음 나의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 행위들은 최소한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쩌면 당과 화합을 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 정당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와 관련한 세 분의 시각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여성할당제 지키지 않는다거나 못한다 해서 처벌을 받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 문제는 아무래도 인식 차원에서 의견이 조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구색 갖추기 시기다 이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이를 기반으로 지역구 의원까지도 할당제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물꼬를 터야 한다 이런 의견 있거든요. 먼저 천 후보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주시의회 구성을 보면 과연 여성 의원이 몇 명인지 대부분의 3분의 2 이상이 다 남성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성이 의회 활동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로 활용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또 이 문제에 시민이 부정적 시각이 있다면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후보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공교롭게도 오늘 토론 함께하고 계시는 두 후보님께서 저를 제외하고 다 모두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전국의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여성 기초의원 비율을 지난 7회 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보면은 18.2% 정도 됩니다. 여전히 기초의회 성비는 진짜 터무니없이 불균형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좀 포함하게 되면 31.4%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비례대표 홀수 순번에 여성 의무 공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한 수치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더욱이 당사자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대 남성인 제가 20대, 30대 여성을 대변하기에는 어렵다고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더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게 만들어서 당사자가 당사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가 당사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는 아직까지는 좀 필요한 제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 후보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여성 할당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구는 50대 50이지만 여성이 그렇게 강제로 할당하지 않으면 여성 정체가 정치인으로 이제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도 18명의 장관에 3명밖에 지금 여성 장관이 이렇게 선출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장관을 할 고위공직자가 여성들이 거의 많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여성에 대한 그런 차별이 그리고 유리천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서 여성 할당제는 좀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어도 계속적으로 좀 권장되어야 할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바로 다음 주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분씩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 후보님부터 해주시죠. 네, 전북도민 여러분, 일당 독점의 전북의 정치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면 같은 당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하지 못합니다. 정의당이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해내겠습니다. 전북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북 도정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 전북 도민의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요즘 지방선거 기간으로 인해서 유세 활동 간에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으시는 시민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후보자들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그냥 송음공회로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저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왔는지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마한 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투표하는 유권자이신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나를 위한 정책을 들고 나온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바뀔 수 있습니다. 흔히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꽃이 아름답게 피기 위해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5월 27일, 28일 사전투표와
6월 1일 본투표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로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내일을 위한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천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지방선거는 우리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 유권자님의 소중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일당 독주는 안 됩니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정당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천서영이 전주시 의회에 가서 견제와 균형 있는 중앙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정당 지지, 국민의힘 기호 2번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는 쉽게 말해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귀담아 들으며 일할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뽑을 사람도 투표 용지도 많아서 복잡하지만 6월 1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심판이자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책임인 선거.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사토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